한국에 아주 크게 실망했다. 최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거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한국이 러시아의 제재를 확대하자 이에 불만을 표하면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발언한 겁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비우호 국가로 불리는 했지만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해왔었는데요. 최근 이런 식으로 거친 한국에 대한 반응이 나오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불안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있자마자 곧바로 러시아에 훨씬 중대한 문제가 터졌는데, 러시아 일부 소식통 및 채널 등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균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푸틴과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면을 잃지 못했고 그 속내를 드러냈다고 평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결정적인 상황에 속내를 드러냈고 결국 이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인데요. 왜 중국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와 러시아는 다시 한국으로 키를 돌린다는지 보겠습니다. 그만큼 중러 간에 중대한 문제가 등장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역대 최고 우방 관계라는 중국과 러시아는 갈수록 그들의 동맹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지했던 군사 지원을 하다가 미 CIA에 발각이 되었으며, 미 상무부는 지난주 중국의 군수업체 및 관련 기관을 무더기로 제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군 현대화 지원 등의 명목으로 37개 기업을 제재했는데 그 중에 중국 기업이 28개가 포함되며 중국을 러시아 배후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미국에 대한 과감한 행동은 상당히 의외라고도 전해지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미국 눈치를 보면서 군사 지원만큼은 꺼리고 있었는데 자칫 경제가 폭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일해왔고 그들은 중국 지방정부의 엄청난 수입원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이 탈중국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서방 기업을 자극해봤자 더욱더 중국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헝다발 중국의 부동산은 아직도 복구가 안 되었고 역대급 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미국을 대항하자 러시아는 연일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으며, 중국의 외교부에서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러시아와 맺고 있고 강력하다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물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전혀 중국이 손해보는 일이 일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을 가장 많이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며 이득을 제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자동차 핸드폰 시장에서 한국을 비롯한 외산 기업을 모두 몰아내고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사실상 러시아 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한국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는 자연히 많은 것을 내주고 있으니 중국에 가장 필요한 군사 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뒤로 군수 물품을 공급하다가 이번에 적발되면서 철퇴가 내려진 걸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수복을 강력하게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더해진 것도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상륙 훈련을 가속하고 있고 대만의 무기도 대거 판매했습니다. 대만의 무기 판매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나 작년에 1조 5천억 원, 금주에는 8천억 원을 추가했고 F-16 및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 등 대만을 더욱더 무장화시키며 중국 침공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쿼드 세력을 대항해 러시아와 손잡는 것도 당연한 거죠.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대만 수복이며 남중국해의 패권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합이 완전히 잘 맞아떨어진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으며, 최소한 중러 간의 분열은 없으며 장기간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리라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역시나 중러 관계는 역사상 앙숙이었으며 서로의 영린을 건드려버리는 상황이 등장했는데요. 중국 언론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레스친스크 등 8개 지역이 중국 영토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연해주로 알려있는 이 지역은 고조선 발해 등 사실상 조선의 영토라고 보는 시각이 한국의 입장입니다만 1860년까지는 중국 영토였으며 이것을 아편전쟁 등을 계기로 러시아로 합병하게 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중화 사상이며 당연히 이 영토도 중국의 것이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중국은 지난달 지도 제작 규례를 발표했고 블라디보스톡 등의 중국 지명을 붙여버렸습니다. 중국은 영토를 주장하는 데 있어 이러한 명칭을 없애버리거나 중국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한국의 간도비를 폭파해버리는 등의 행위가 바로 간도가 중국 땅임을 주장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일본 역시 독도를 다케시마라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영토 분쟁을 하는 주된 이유라는 겁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러한 행동에 즉각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이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대외적 평화 조약은 2026년까지로
그때 이후에는 다시 국경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은 이번 우크라 사태를 보고 러시아의 군사력과 경제 문제 등을 한 번에 파악했을 겁니다. 또한 러시아의 5G 통신망은 모두 화웨이로 도배가 된 상황이라 통신망도 장악하고 있죠. 따라서 블라디보스톡을 중국 명칭으로 바꾼다는 것은 중국이 이제 러시아 영토를 넘본다는 뜻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 정치국원은 양국 관계가 태산과 같다며 역대급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을 가져가겠다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 군사적인 공격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편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낮은 것은 러시아가 세계 최대 핵 보유국가로 중국도 쉽지 않은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러시아 편입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러시아는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지방 개발에 있어서 중국의 기업들을 대거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본과 분쟁 중인 쿠릴열도 등에는 중국 자본이 대거 들어가 리조트를 오픈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극동개발에 있어서는 이미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극동개발 장관이 나서 중국을 초빙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부실한 극동지방을 활성화하면서 러시아의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극동지방은 한국과 일본, 동남아 등으로 뻗어나갈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니 러시아의 전략적 장소이죠. 하지만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블라디보스톡에 중국의 항구나 자본이 대거 들어가면 동해가 열리게 됩니다. 동해 직접 진출은 중국이 가장 바라는 바이고 게다가 극동지방 영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자본에 기대기 시작한다면 지역 경제는 서서히 중국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의 발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중국은 철저하게 이를 활용해 이득을 챙길 것이며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을 쥐고 흔드는 힘을 갖게 돼 서서히 지역을 중국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국력이 쇠락하고 러시아가 다시 독립국가로 또 나눠지게 될 정도로 몰락하게 되면 그때 군사적인 침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엔 중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의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이야말로 가장 영토에 예민하고 제국을 유지하기 원하는 당사자입니다. 이미 한 차례 소련 붕괴에 실패를 겪은 데다가 이제 국력도 쇠해가는 상황에 중국이 속내를 드러냈고 결정적으로 극동지방을 중국에 오픈하게 되면 푸틴의 지지율은 급락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결국 극동지방의 개발을 중국이 아닌 한국에 훨씬 큰 파일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과는 전쟁 문제로 골치가 아프나 전쟁 이후 한국과 개발 급물살을 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선 당장 러시아의 극동지방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LNG 프로젝트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LNG선은 대부분 한국에 발주하고 특히 러시아의 자원 개발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제국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북극 개발 등 자원 개발에 올인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극동지방에는 중국이 아닌 한국 자본이 대거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블라디보스톡에는 여전히 고려인들이 장을 열고 항공 물건을 판매하며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새해를 맞이해 윷놀이와 각종 한국의 공연이 진행 중이며 코리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연해주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장소였으며 가정 우호 관계가 깊은 영토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렉사이 체크코프 극동 북극 개발부 장관은 한국과 협력을 원한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중국이 극동 개발을 독점하게 되는 것보다 한국에 있어야 중심이 잡힌다고 당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의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고 극동지방 8개 부분을 자신들 중국 명칭으로 바꾸자 이것은 선을 넘어버렸으며 무슨 일을 꾸밀지 알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고려인들은 물론이며 러시아 국민들에게 의리 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까지도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남아서 전쟁이 끝나길 버티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병행 수입 법안을 통과시켜 한국의 핸드폰을 수입하게 한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산 제품을 원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염증이 더 심해지고 있는 국면이죠. 이와 같이 한국은 러시아와 상생하려고 하며 반면 중국은 영토를 앗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동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러시아는 중국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느냐와 서방과의 제재가 한국 입장에 맞게 풀려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과연 극동지방에 한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언제쯤 개발을 전개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